비 내리는 경상북도 준서거리. 가로등 불빛은 희미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그 빛이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비추고 있었다. 한 소년이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소년이 등에는 낡은 배낭이 매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옷 몇 벌과 시간이 지나 바랜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민준. 겨우 10살이지만 이미 어른처럼 슬픈 눈빛을 지닌 아이였다. 민준은 손에 쥔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무거운 표정, 하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 이 사진은 그의 어머니 유나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이었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그 말은 민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민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낡은 새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돈을 벌기 위해 애썼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오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바로 준서 거리에 살고 있는 부유한 남자라고 했다. 유나는 몇 달 동안 병으로 지쳐 있었다. 통증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매우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약이 없으면 24시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탕과 과자를 팔아 겨우 돈을 모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병원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사진 속의 남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이 아버지라고 어머니가 말한 사람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준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대기업의 회장이었다. 민주는 그가 있는 회사 주소를 알아내고 몇 시간 동안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매 순간이 죽음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이었다.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큰 건물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 중에는 머리에 은색이 섞인 그러나 매우 강렬한 인상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준서였다. 민주는 주저없이 그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비에 젖은 목소리가 비와 함께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모두 멈추었다. 준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비에 흠뻑 젖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넌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의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사진을 꼭 쥐고 그것을 준서에게 내밀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놀란 눈빛이 두 사람을 향해 쏠렸다. 준서는 얼어붙은 채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았다. 유나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이럴 수가, 준서가 물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유나세요? 어머니가 아주 심한 병에 걸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제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민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어머니가 다시 눈을 떠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랐다. 준서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소년이 빗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준서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난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얼굴은 의심과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이 아이가 누구죠? 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저씨, 설명 좀 해주세요. 준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보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일었지만 이성은 아직 그 무엇도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 민준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그렇게 무력감을 느꼈다. 준서는 손을 꽉 쥐고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켰다. 그는 돌아서서 이 소년을 차가운 비 속에 두고 가도 되었지만 민준의 눈빛, 그 단호한 모습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결국 몇 초의 침묵을 깨고 준서가 입을 열었다. 차에 타. 민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실 거죠? 준서는 대답 없이 그저 고급 차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민준은 희망에 차서 급히 뒤따라갔다. 그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 어머니를 살릴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희망을 품었다. 차는 빠르게 경상북도 길을 달리며 준서 거리를 지나갔다. 민준은 뒷좌석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옆에 앉은 준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남자였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거웠다. 민준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두려웠다. 만약 말을 하면 이 남자가 마음을 바꿔 어머니를 돕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을 쫓아낼까봐 무서웠다. 그때 준서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디 병원으로 가죠?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민준은 깜짝 놀라서 급히 대답했다. 백마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준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준서입니다. 백마병원 원장님과 연락을 취해주세요. VIP 병실을 준비하고 환자 유나 씨는 특수치료실로 즉시 이송해주세요.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그저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어머니 정말 치료받을 수 있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갔다. 준서는 민준을 스쳐 지나가며 그 눈빛은 예측할 수 없었다. 내가 진짜 아버지라면 어머니가 죽게 두지 않겠죠.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기쁨과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직 그를 아버지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지만 그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머니에게 생명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차는 병원 주차장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그들이 내리자마자 한 무리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나이 많은 의사가 다가와 준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서 회장님,
특수치료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유나 씨는 바로 이송됩니다. 민주는 급히 안으로 달려갔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약하게 쉬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민주는 유나의 손을 잡고 달려갔다. 유나가 약하게 눈을 뜨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준, 너 그 사람 찾았니? 민주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준서는 멀리서 두 모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여자는 한때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지만 수년 동안 그는 그녀가 그의 아이를 낳고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의사가 유나를 특수치료실로 이송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외부에서 기다리게 되었지만 그는 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다. 준서는 손을 뒤로 모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엇갈려 있었다. 준서는 유나를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 여자가 그에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랐다. 너 몇 살이냐? 준서가 갑자기 물었다. 민주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10살이에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나는 부유하고 명성 있는 삶을 살았지만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정말 아저씨가 제 아버지신가요? 준서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DNA 검사를 할 것이다. 준서가 차분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잠시 실망했다. 그는 그가 바로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적어도 그는 어머니, 유나가 특수치료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의사들은 긴급치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특수치료 약물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다. 민주는 대기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지쳐갔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길을 떠돌던 그때부터 준서를 만나고 어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지기까지.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가 아직 여기 있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송아린, 준서의 아내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민준을 비판적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준서는 일어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소란. 나는 그저 당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당신 아들인 줄 아세요? 준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내일 DNA 검사를 할 거다. 준서가 말했다. 송아리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나는 증거를 보고 싶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를 아들로 인정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상처받은 기분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 말했다. 가자.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게.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집으로.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내 집으로.
병원에서 자는 건 안 돼. 우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준서를 따라갔다. 그들이 병원을 나서자 비는 그쳤지만 민주는 자신이 이제 시작된 폭풍 속에 있다는 걸 느꼈다. 차는 조용한 길을 달리며 병원에서 멀어졌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루 만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준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10살짜리 아이가 고생하며 살아온 사실도 믿기지 않았다. 아저씨. 민주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주저하며 말했다. 준서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 말없이 말했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민준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그가 직접 그런 말을 하자 마음이 아팠다. 아저씨 준서. 민준이 작게 말했다. 정말 어머니를 도와주실 거죠? 준서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여전히 앞을 보고 말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에 민주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다. 적어도 그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차는 큰 길로 접어들며 고급스러운 별장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한 듯했다. 마침내 차는 큰 별장 앞에 멈췄다. 높은 철제문과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저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는 안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중년의 여자가 집 정문에서 나왔다. 송아린, 준서의 아내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민준을 위아래로 살펴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얘가 여기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시적으로 송아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어린애 하나 데려와 놓고 내일이면 그 애가 전혀 내 아들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거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신분이 아직 인정받지 못한 걸 알고 있던 민주는 준서가 아내를 살짝 눈치 보며 바라보는 걸 보았다. 어쨌든 그에게 갈 곳은 없으니? 송아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애가 병원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거기도 대기실이 있을 거니까.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자신을 여기 두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선 여기에 남아야 했다. 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논쟁은 그만두고 그 애를 안으로 데려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고 송아린의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집 안은 민준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광이 나는 바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민준은 이곳에서 자신이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좁고 낡은 새방에서 낡은 침대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자주 생활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정부가 다가와 준서에게 고개를 숙이고 민준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잠시 동안 지낼 방을 준비해 주세요. 준서는 민준을 보고 말했다. 목욕하고 일찍 자. 내일 DNA 검사하러 갈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정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넓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커다란 침대와 깨끗한 이불, 넉넉한 옷장이 있었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큰 방은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공간이었다. 그는 목욕을 마친 후 식사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가정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이 낯설기만 했다. 씻고 나서 민주는 조금의 빵과 우유를 먹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비록 몸은 피로가 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침대에 눕고 나서도 그는 계속해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가 정말 자신이 준서의 아들임을 증명할까? 만약 그렇다면 준서는 자신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어머니를 계속 도와줄까? 민주는 눈을 꼭 감고 부드러운 이불을 안아주며 머릿속의 혼란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그는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며 민준의 작은 얼굴을 비췄다. 민준은 눈을 떴고 여전히 이 고급스러운 집이 낯설었다. 어젯밤 너무 피곤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정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정부가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따라 내려갔다. 준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많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민준, 나와 송아린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검사 끝나면 바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녀는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인상을 찡그리며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냥 차로 향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뒤따라갔다. 차는 북적거리는 거리를 빠르게 지나갔다. 민준은 낡은 배낭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만약 어머니가 말한 대로 준서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가 자신을 받아들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로 DNA 검사실로 안내받았다. 간호사가 민준과 준서의 혈액을 채취했다.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민준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결과가 24시간 내에 나온다고 말했다. 민준은 검사실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는 준서를 바라보며 차가운 얼굴 속에서 희망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준서는 시계를 확인한 후 말했다.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는 두려웠다. 하나의 불필요한 질문으로 준서가 인내심을 잃고 자신을 그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할까봐 겁이 났다. 집에 도착하자 송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보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끝났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럼 우리는 지켜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한 아이를 집에 데려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송아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빠르게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비록 싫어한다 해도 어머니를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저녁, 민주는 침대에 앉아 어머니가 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손끝으로 훑었다. 그 남자는 바로 준서였다. 만약 그가 정말 아버지라면 왜 어머니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동안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 민주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돌았다. 준서는 일찍부터 자리에 있었고 그 얼굴은 엄격했다. 송아리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긴장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준서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준서의 얼굴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전화를 끊은 후 준서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과가 나왔다. 방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송아리는 얇게 웃으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그랬지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맞다. 그 말은 방 안을 정적 속에 빠뜨렸다. 송아리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며 잠시 얼어붙었다. 민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귀로는 말이 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으세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오민준은 그 말을 듣고서도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을 꿈꿨지만 정작 그가 직접 들었을 때는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었다. 송아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말 확신하는 거죠? 있을 수 없어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준서는 아내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결과는 틀릴 수 없다. 송아리는 민준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던졌다. 이 아이가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깊이 바라본 후 천천히 말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송아리는 화를 내며 위층으로 올라갔고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요동쳤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한 가지 확실한 답을 얻었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주는 그 화려한 별장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DNA 검사는 준서가 그의 아버지임을 증명했지만 그가 말한 차가운 목소리는 민준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이제 기쁨과 슬픔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몰랐다.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다. 송아리는 결과를 들은 후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 방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준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가 여기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거다.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머니는요? 준서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조금 망설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치료비를 다 마련했다.
이제 우리가 그녀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준서는 민준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앞으로 너는 여기서 지낼 거지만 나는 아무런 소란을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준서가 사실상 자신을 이 삶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소한 어머니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송아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대충 음식을 먹고는 방으로 올라갔다. 준서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창문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낡은 새방과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그는 사진을 꽉 쥐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햇살에 눈을 떠 내려가 보니 준서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중요한 일이 있는 듯 보였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저 병원에 어머니를 보러 가도 될까요? 준서는 잠시 멈춘 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운전자가 너를 데려다 줄 거야. 민주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둘러 차로 나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 유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안정된 모습이었다. 어머니, 민주는 울먹이며 유나의 마른 손을 잡았다. 유나가 눈을 힘겹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민준, 괜찮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유나는 약간 웃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너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준서 아저씨 집에서 지내요. 유나의 눈빛은 잠시 아픈 표정을 보였지만 민준이 더 이상 선택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미안해. 민준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푹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해결할게요. 유나는 민준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다. 너는 아버지랑 정말 닮았구나. 고집도 세고 강해.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엄마가 준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준서 아저씨를 사랑하셨나요?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하지만 그와의 일은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엄마가 과거를 꺼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고 난 후 민준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송아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너 어디 간 거야? 아무런 허락 없이 민준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엄마를 보러 갔었어요. 송아리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 집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냐?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민주는 손을 꽉 쥐며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만 치료받을 수 있으면 되었다. 자신은 상관없었다. 하지만 송아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며 비웃듯이 말했다. 가난하게 자란 아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겠어. 민준은 고개를 들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어머니가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송아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좋겠군.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면 너도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겠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뭐라고 하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준서의 재산이나 호화로운 가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였다. 아무리 미움을 받는다 해도 그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송아리는 그를 이방인처럼 여겼고 그녀의 완벽한 삶에 갑자기 끼어든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몇 년을 그렇게 견뎌왔고 이 정도의 미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어머니가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다. 갑자기 방 문이 열렸다. 준서가 들어와서 무표정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일 너를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이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학교요? 학교에 가는 거예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여기서 그냥 지낼 수만은 없다. 좋은 학교에 보내줄 것이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손끝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큰 학교는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어머니가 더 나아지면 좋겠어요. 내 아들인 이상, 너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준서가 말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준서가 최선을 다해주는 것은 알았지만 여전히 뭔가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질문할 용기는 없었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운전기사에게 데려다 주어 명문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넓고 고급스러운 건물들과 깨끗한 운동장, 잘 차려입은 학생들을 보고 숨이 막힐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그는 여기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멋진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완벽한 가정도 없었다. 그는 가난하고 부유한 세상 속에서 외로운 존재였다. 교실에 들어서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누구야? 왜 이렇게 간단히 입고 다녀? 우리 학교 학생 같지 않네? 들었어. 준서 회장의 자식이라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 몇 날을 굶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런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저 잘 배우고 싶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나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부유한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고급스러운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민준을 비웃듯 쳐다보며 말했다. 넌 준서 회장의 자식 맞지? 민준은 고개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소년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 같은 시골 아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만약 일이 커지면 자신이 쫓겨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너 같은 애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아이가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 전까지 자신을 멸시하던 아이들은 민준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 그때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한 키가 큰 소녀가 다가오며 말았다. 그녀는 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정갈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다. 아이들은 즉시 흩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민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하는 게 싸울 듯이 보이네. 다이들은 얼떨결에 웃고는 급히 자리를 떴다. 민주는 그 소녀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민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민서야. 당신은?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민준입니다. 민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준서 회장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내면에서 묘한 씁쓸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학교 다니려면 아무한테도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해. 알겠지? 민주는 조금 놀랐다. 이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응, 고마워. 민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별말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 약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민주는 웃었다.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처럼 편안하게 우은 건 오랜만이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그리 나쁜 날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별장에서 돌아오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곱씹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송아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식, 따라와. 민주는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녀를 따라가 별도의 방으로 들어갔다. 송아리는 민준을 바라보며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준서의 자식이 맞든 아니든 상관없어. 하지만 넌 절대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민준은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아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너만 똑똑하면,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면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할 거야.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민주는 깊게 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여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송아리는 잠시 멈칫했다. 한 아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녀는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좋아. 그럼 내가 볼 때까지 넌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보겠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방을 떠났다. 민주는 혼자 방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또한 상관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가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송아린의 위협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경멸과 비난을 겪어왔고
지금 그 어떤 말도 그를 흔들지 못했다. 이 집은 화려하고 반짝거리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곳이었다. 그는 여기서 집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준서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그가 아버지로서 민준을 대하는 방식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은 그런 감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스스로 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얻는 것이었다. 다음 날, 민준은 학교로 다시 갔다. 그곳은 여전히 어제와 같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뒷말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마도 민서 덕분이었을 것이다. 민서는 반에서 꽤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배경 때문에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당당하고 강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수업 중 민서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민준아, 어제 좀 당황해 보였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당황. 무슨 말이야? 민서는 턱을 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애들이 너를 둘러싸던 일 말이야. 반응하는 법을 몰랐어.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익숙해. 예전에도 그런 일 많았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필요 없어.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참지 않아도 돼. 만약 누군가 내게 시비 걸면 나한테 말해. 민준은 잠시 놀랐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서는 입술을 비쭉 내밀며 말했다. 너무 고맙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무 약해 보이면 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민준은 웃었다. 며칠 만에 느낀 마음의 가벼움이었다. 오늘 하루가 그리 나쁜 날은 아니었다. 오후,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더미를 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나는 너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쳤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며 집중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들이기로 하셨나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가 있었다.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인데 그냥 둘 순 없다. 민준은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준서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너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내 사업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받을 것 같았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준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 거냐?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삶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만약 내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민준은 준서가 그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저는 증명할 거예요. 그때
송아린이 근처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쥐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여기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집에 받아들일 생각인가요? 준서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다. 송아리는 입술을 꽉 물고 눈에 분노를 담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별장으로 돌아왔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송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식, 딸아와 민주는 놀랐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녀를 따라가 별도의 방으로 들어갔다. 송아리는 그를 비웃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의 자식이 맞든 아니든 상관없어. 하지만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주는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아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만약 너가 똑똑하다면 어머니가 회복되면 여기서 나가야 할 거야. 이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민주는 깊게 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여기 필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만 살아계시면 그게 다입니다. 송아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내가 볼 때까지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다. 말이 끝난 후 그녀는 방을 떠났다. 민주는 혼자 방에 남아 송아린의 위협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비난과 경멸을 겪어왔고 지금 그 어떤 말도 그를 흔들지 못했다. 그는 오직 어머니가 살아남는 것만을 원했다. 그는 방에 앉아 있었다. 그 집은 화려하고 세련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다. 그는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준서가 그의 아버지라고 해도 그가 민준을 아버지로 대하는 방식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민준은 그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서기 위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학교로 다시 갔다. 오늘도 어제와 같았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뒷말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마 민서 덕분이었을 것이다. 민서는 매우 당당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부유한 가정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두려움 없이 행동했다. 수업 중 민서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민준, 어제 좀 당황한 것 같던데. 민준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당황. 무슨 말이야? 민서는 턱을 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애들이 너를 둘러싸던 일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익숙해. 예전에도 그런 일 많았어. 나를 비웃는 사람들 많았지. 나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않아도 돼.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참지 않아도 돼. 누군가 나에게 시비 걸면 나한테 말해. 민주는 잠시 놀랐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건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서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너무 고맙다고 하지 마. 만약 너가 약해지면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민주는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오늘 하루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서류 한 더미를 올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를 법적으로 내 아들로 인정하는 절차를 끝냈다. 민주는 깜짝 놀라며 집중했다.
정말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들이신 거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니 그냥 둘 순 없다. 민주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준서가 말을 이었다. 너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민주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준서는 그를 오래 바라본 후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뭘 원하냐? 민주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저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만약 너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준서가 그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저는 증명할 거예요. 그때 송아린이 근처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며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아이를 계속 여기에 두겠다고. 정말 이 집에서 받아들일 생각인가? 준서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다. 송아리는 입술을 꽉 물고 눈에 분노를 담았다. 민주는 멈춰 섰다. 수술이 위험한가요? 준서가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수술이든 위험은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를 죽게 둘 수 없었다. 제가 서명할게요. 그는 즉시 말했다. 그러나 민준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준서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내가 할게. 준서가 말했다. 민주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준서는 서류를 집어들고 주저없이 서명했다. 진행해. 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민주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붉혔다. 정말 준서가 그렇게 한 것인가? 민주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민주는 목이 메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봤다.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민주는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민주는 수술실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붉고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계의 초침은 조금씩 가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순간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할까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준서도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민주는 그 또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이 끝난 지 약 4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민준과 준서는 즉시 일어섰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아직 48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그는 준서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준서는 민준을 잠시 바라본 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 민준은 그가 하는 말이 처음으로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준서에게 많은 기대를 두지는 않았지만 그가 변하고 있다는 작은 변화를 느꼈다. 적어도 지금은 민준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틀 후 어머니가 깨어났다. 병실에 들어선 민준은 어머니 유나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머니는 약하게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 내 아들 이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유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잘했어, 민준.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해. 그때 준서가 방 한쪽에서 서 있었다. 유나가 그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원망의 표정은 없었다. 고마워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끄덕였다. 휴식하세요. 모든 비용은 내가 처리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보며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여전히 어떤 형태의 존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의사가 다시 와서 검사를 마친 후 유나는 몇 주 안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큰 짐이 내려갔다. 이제 정말 안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준서가 물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준서는 눈썹을 찡그리며 민준에게 앉으라고 제안했다. 민준은 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회복되셨어요. 어머니가 퇴원하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왜? 민준은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여기 제 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어머니도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준서는 침묵을 지키며 긴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준서는 한참 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구나.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준서는 민준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그의 작은 온기 속에서 민주는 준서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유나는 퇴원했다. 민주는 짐을 챙기며 별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것을 얻었다. 어머니의 생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수술이 위험한가요? 준서가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수술이든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유나 씨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를 죽게 둘 수 없었다. 제가 서명할게요. 그는 즉시 말했다. 그러나 민준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준서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내가 할게. 준서가 말했다. 민준은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준서는 서류를 집어들고 주저없이 서명했다. 진행해. 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민주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붉혔다. 정말 준서가 그렇게 한 것인가? 민주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민주는 목이 메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봤다.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민주는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민주는 수술실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붉고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계의 초침은 조금씩 가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순간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할까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준서도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민주는 그 또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이 끝난 지 약 4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민준과 준서는 즉시 일어섰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아직 48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그는 준서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준서는 민준을 잠시 바라본 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 민준은 그가 하는 말이 처음으로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준서에게 많은 기대를 두지는 않았지만 그가 변하고 있다는 작은 변화를 느꼈다. 적어도 지금은 민준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틀 후 어머니가 깨어났다. 병실에 들어선 민준은 어머니 유나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머니는 약하게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 내 아들 이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유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잘했어, 민준.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해. 그때
준서가 방 한쪽에서 서 있었다. 유나가 그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원망의 표정은 없었다. 고마워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끄덕였다. 휴식하세요. 모든 비용은 내가 처리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보며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여전히 어떤 형태의 존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의사가 다시 와서 검사를 마친 후 유나는 몇 주 안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큰 짐이 내려갔다. 이제 정말 안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준서가 물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준서는 눈썹을 찡그리며 민준에게 앉으라고 제안했다. 민준은 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회복되셨어요. 어머니가 퇴원하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왜? 민주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여기 제 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어머니도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준서는 침묵을 지키며 긴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준서는 한참 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구나.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준서는 민준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그의 작은 온기 속에서 민주는 준서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유나는 퇴원했다. 민주는 짐을 챙기며 별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것을 얻었다. 어머니의 생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는 학교를 계속 다니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걱정하며 살지 않았다. 준서의 별장에서 떠났지만 가끔 민주는 준서에게서 작은 신호들을 받았다. 학습 자료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몰래 그를 도와주었다. 민주는 준서가 여전히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민주는 어색한 도움을 받기 싫었다. 만약 준서가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그가 직접 나서서 다가와야 했다. 어느 날, 민서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신문 한 장을 들고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봤어. 민주는 신문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건 준서에 관한 기사였는데 제목이 그를 놀라게 했다. 억만장자 준서. 공식적으로 외조카를 아들로 인정하다. 민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 건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를 자신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
이제 모든 사람이 내가 억만장자 준서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 민주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민주는 준서가 그를 돕는 이유가 책임감이나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민준을 아들로 인정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주는 밖에서 전화를 받았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준서가 자신의 차 옆에 서 있었다. 준서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 전처럼 냉담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너 나한테 화난 거냐? 준서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죠? 준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너와 내 어머니를 버린 건 내 실수였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민주는 준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준서의 부유함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었고, 결국 그 답을 얻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해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결국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민주는 큰 무대에서 상을 받았다. 그는 준서가 원했던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경력을 쌓았다. 관객석에서 준서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결국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보았다. 자신이 선택한 삶. 민주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준서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바라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알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는 진정한 가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를 찾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었던 소년에서 민주는 진정한 강함이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 인내,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강함과 결단력이다. 다른 사람의 멸시나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교훈은 가족이란 단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준서는 민준의 친부였지만 그는 결국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민준은 부유함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과 사랑을 원했고 결국 그것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용서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준서는 과거에 잘못했지만 그는 그 잘못을 고쳤다. 유나는 그를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놓아주기로 선택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의미 있는 교훈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하고 행복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기원합니다.